네,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국내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또 대출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현명하게 대출을 이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가계대출 잔액이 줄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중은행 가계대출 7월 들어서 3조 6천억 원 넘게 불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네. 가계대출이 7월에 들어서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미 3%를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하고 은행들이 대출 증가 속도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가계대출의 잔액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이는 2021년 4월 이후 네.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증가율도 당연히 상승을 했고요. 연간 증가율이 초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연간 증가율이라는 거는 작년 대비 이제 목표치가 있는데요. 원래 예. 은행들이 1.5%에서 2% 정도로 증가율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미 3.37% 정도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초과를 달성을 한 거죠. 이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계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이 증가를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은행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해당 은행으로 고객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 효력을 발생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계속 금리를 올려도 전월 대비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은행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요는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대출 수요가 자극이 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회복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9월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도 계속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면서 총량 규제를 할지 그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중은행들 금리를 지금 계속해서 대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셨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추가로 인상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 초에 사실 농협은행이 굉장히 많이 대출을 했고요. 네. 그때 계속해서 그 농협은행이 먼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톤을 이어서 하나은행이 대출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그리고 최근에 우리은행까지 대출을 많이 한 은행에서 금리를 대폭 인상을 하고 있는데 한두 달 사이로 뭐 2번에서 4번까지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출 금리의 동향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최저 2.98%에서 5.62%대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금리는 그 변동금리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각 은행은요 시장 금리 변동하고 대출 수요를 반영을 하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요 은행들이 갑자기 오늘부터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고를 합니다. 뭐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들은 보통 2달 전에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대출 서류를 작성을 하면 오르기 전에 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은행들이 감면 조건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서울시 모범 납세자, 고엽제 피해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를 우대를 하는데 큰 폭의 감면 금리를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네. 2자녀, 3자녀를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은행도 뭐 다자녀라든지 노부모 공양 할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 은행의 나의 조건을 파악을 하면서 최저 금리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5대 시중은행 뭐 주담대 대출금 고정금리가 2.98에서 5.62 정도라고 네. 이렇게 자막까지도 나왔는데 저 2.98, 와 저러면 뭐 저렴하죠. 대출 쓸만한데 네. 저 금리 적용받으려면 만만찮죠. 최근에 2.8%로 이제 승인이 예. 나신 분을 봤는데요. 예. 예, 서울시 모범 납세자로 신한은행에서 아, 네, 하신 그래요? 분이. 예. 그러니까 최저금리가 나오긴 하지만 네. 모든 분이 받을 수 모든 있는 분이 받은 금리는 아닌 그건 거죠. 아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9월에 가서는 금리 내릴 것 같다 연준에서. 네. 그렇죠. 우리도 뭐 이제 연준 따라서 한 10월 정도 가면 한은도 한국은행도 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는데 네. 이 와중에 이제 다시 또 대출 금리가 살금살금 올라가니까 네. 왜 이러냐 이거죠. 네, 이 대출 금리는요, 네. 시장 금리는 하락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단순하죠.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그만큼 있는데요.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마진이 더 높아지나요? 맞습니다. 좋겠다. 네. 앉아서 되는 네, 맞습니다. 시장 금리는 낮는데 이제 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방법은 가상금리라고 해서 은행의 네. 영업 이익인 거죠. 그 금리를 올림으로써 대출의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은행들은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대출 속도를 조절을 해라라고 어느 정도 이제 주문을 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수익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 개선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는 있는데요. 수익도 증가되고 예대 차익에 대한 논란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똑같은 그러니까. 상황인데 예, 예. 저는 이미 집을 계약을 했는데 예. 갑자기 금리가 올라 버리면 예. 은행은 좋지만 대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그런 상황이라서요. 하지만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부동산 거래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대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하고 은행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네. 그 부분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아니 우리 시장 금리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외국인들 우리 국내 채권 많이 사고 최근 들어서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 채권 쪽으로 돈이 몰려가지고 막 금리가 떨어지고 정책 금리도 앞으로 떨어질 일이 있지 더 올라갈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대출 금리를 올린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계 대출을 좀 줄이자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차입 비용이 줄고 운용 수익 늘고 이만큼 해서 평소에 이 정도 예대 마진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게 그냥 날로 그냥 은행권으로 간다. 네. 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투세 안 거두고 이 차이만큼 그냥 거둬서 하면은 네. 될 것만은. 네,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도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크게 돈을 번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 다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님 국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국회 가면 저는 머리 터져서 못 살 것 같아요. 일반 정상인들이 거기서 견디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네. 부동산 시장도 어찌됐건 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이제 금리가 실제로 인상되기 전에 빨리 좀 대출을 받아놓자 네. 이런 심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규제 전에 빌리자, 예. 네, 규제 전에 승인을 받자 이런 수요가 글쎄, 예, 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이가 좀 있지만 보통 2달 전, 3달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거나 접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이 뭐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내가 처음으로 내가 내 집을 마련을 하는 분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상반기 서울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의 숫자를 살펴본다면 2906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자그마치 48%가 증가를 했습니다. 인천이나 경기도 마찬가지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이유는 전세값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전세값이 올라가고 매매값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이제 집을 사자라고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는 30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대도 이 열풍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0대, 20대 순으로 매수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정부의 저금리 대출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예.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나뵌 분도 1.6%의 금리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1.6%. 네, 정말 좋은 와. 금리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금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월세로 거주하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집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생애 첫 주택 매수 네. 요 수요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주역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네.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 이용하는 분도 늘었다. 생애 최초. 네, 맞습니다. 누구나 이거는 다 거쳐야죠 뭐. 그렇죠. 생애 최초. 결혼해서 네, 애 낳고 맞습니다. 살려면. 네. 그런데 이제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도 있고요. 네. 생애 최초로 집만 사고 대출을 안 받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 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내가 처음에 초도 비용이라고 하죠. 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저금리로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는 것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출이 있냐라고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디딤돌 대출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는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신혼이고 생애 최초 이게 이제 같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집값 6억 이하 최대 4억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의 혜택이 좋습니다. 집값 9억 이하 최대 5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출 이렇게 세 가지의 정부 상품이 있으니까 혜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도 저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 상품은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뭐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거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도 현재는 1억 3천이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더 소득을 올릴 예정이긴 하지만 소득 제한이 있지만 은행권의 생애 최초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LTV 80% 이내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어차피 LTV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비규제 지역 외에 규제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 생애 최초 대출이 빚을 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LTV가 50%거든요. 규제 지역은. 그래서 집값의 절반밖에 빌릴 수 없지만 생애 최초는 80%까지도 규제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사거나 뭐 8억짜리 집을 사거나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8억짜리로 한번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4억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30%인 2억 4천밖에 대출이 되지 않지만 생애 최초인 분들 같은 경우는 80%인 6억 4천 중에서 6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2억만 있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내 자금이 좀 없어도 되는데 이 은행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DSR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DSR이 이 생애 최초 받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립니다. 20대, 30대 분들이 아직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래 소득이라고 해서 앞으로 성장하실 분들을 위해서 장래 소득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20살에서 24살인 경우에는 50% 정도까지도 증가를 해서 우리가 소득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DSR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해당 나이에 따라서 증가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DSR을 책정할 때 좀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 소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우리 젊은 분들 진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애가 출산된 상태 아니면 임신된 상태 출산된 상태예요. 출산된 상태여야 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갖고 있다. 한 1, 2년 내로 애 꼭 낳을게요. 이거 갖고는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그걸로요? 네, 안 되고요. 아이가 탄생하면 그때 대환을 하시면 됩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 해당 상품으로 저금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지금 시행이 좀 유예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언젠가는 또 시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전에 대출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점을 체크를 해야 될까요? 사실 스트레스 DSR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래서 9월 전에 내가 빨리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막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대환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은행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환을 고민하신 분들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반에 많이 하거든요. 5월 전후로 해서 그래서 내년을 기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조건이 너무 좋은 은행이 있다 하시면 갈아타셔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은행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는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는 게 이 시중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아무리 스트레스를 더 한다고 해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한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내년에 혹시라도 내가 연봉이 상승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급여를 많이 받게 되면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